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사전에 대본을 쓰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그냥 그 머릿속에 주제를 갖고 평소에 알고 있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별도의 편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주 접하는 거, 일을 하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고 좀 이제 그거와 다른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쓰는 이루분 소송이나 상속재단 분할을 하면서 항상 쓰는 게 있고 정말 간혹가다 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게 간혹가다 쓰는 것들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생각의 정리가 좀 덜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막 두서없이 나가기도 하고 또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그걸 완전히 몸에 체득을 하면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설익었을 때 아는데 완전히 그걸 소화시켜서 내 살과 피가 된 정도까지 안 되면 사실 이게 쉽게 설명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여와 사인증여, 유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는 생전에 이거는 쌍방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여하는 자가 증여 의사 표시를 하고 증여를 받는 자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를 하고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쌍방계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유증은 이건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유언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허락도 없이 유언을 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언은 내가 이거를 장남하게 해주겠다. 장남한테 통지도 안 합니다. 허락도 안 받습니다. 그냥 내가 유언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이제 엄격하게 5가지 방식을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자필유언이라든가 유언 공증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비밀 증거라든가 녹음 이런 것도 있지만 유언 녹음도 있지만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보통 이제 단독행위 자필유언이나 유언 공증을 합니다. 유언 공증 할 때도 반드시 오셔야 되는 분들이 유언자 증인 2명이지 수증자는 안 와도 무방합니다. 단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에 이제 법률적 성격이 틀립니다. 자, 증여 계약을 하게 되면 성립이 되고 증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것도 쌍방계약 성립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효력 발생 시기가 일반적으로 살아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르죠. 피상속인 증여자죠. 이거는 유언자가 증여자죠. 증여자. 유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유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유언도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갔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형식을 요구합니다. 엄격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5가지 방식에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방식에 한 개 적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자필유언하는데 주소를 빼먹었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그냥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행증여는 의사가 합치만 내도 됩니다. 그냥 서면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네. 뭐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날짜 빼먹어도 됩니다. 의사의 합치만 되면 됩니다. 증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증인데 유언입니다. 이 형식이 안 맞아서 무효가 됩니다. 이게 일로 건너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건너갈 수 있다면 사실 흐름도 동일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이제 학심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유언으로서는 무효이지만 사행 증여로서는 유효다. 이런 이제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상속에서는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이.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아까 해제와 관련돼서 이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 구두한 거, 구두 말고 일반적으로 구두는 마지막 세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인증여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갖고 요거를 철회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철회가 가능하냐? 이거는 철회가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네, 철회됩니다. 이거는 서면에 의한 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거는 철회가 됩니다. 그렇죠? 네, 철회가 됩니다. 자, 그럼 사인증여와 증여가 있습니다. 자, 사인증여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실행에 착수하면 철회가 안 됩니다. 이거 두 가지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말로 하는 거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서면에 대한 증여는 철회하지 안 되는데, 어떤 거든 간에 구두에 대한 증여도 실행에 착수하면 철회가 안 됩니다. 근데 유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행증여, 이것이 사행증여가 이 서면에 의한 게 있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 이 사행증여는 말씀드렸듯이 실행에 착수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물론 뭐 이거는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부 착수라고 볼 수 있죠. 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행증여는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등기 해봤고, 자, 철회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행증여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회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등기 했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가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증여계약인데 쌍방계약인데 이게 쌍방계약인데 이렇게 이거 철회 가능합니다. 이거는 상대방 일반적인 유언이니까 철회가 자기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으면 뭐 새로운 유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분명히 내가 너한테 주겠다, 뭐 내가 주고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약까지 다 하고 등기까지 다 쳐놨습니다. 근데 철회가 됩니다. 이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는 이 사행증여를 거의 사행증여는 이게 이 사행증여 561조에서 유증을 준용합니다. 이게 유증에는 이 철회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철회 규정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자, 사행증여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직녀의 일종인데, 예? 그렇게 안 보고 유중으로 봐서 이 철에는 이 유중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인직녀는 등기를 했든 서면으로 썼든 아무 상관없이 철회 가능합니다. 이런 건 사실상 동일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의 수증자, 유언자, 아니, 증여자죠. 맨날 헷갈리니까 말이. 자, 증여자. 증여자가 사망하면, 예, 비로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 네, 유언도. 자, 근데 이 증여계약도 조건부 계약이 있습니다. 조건부 계약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이게 정지조건부죠.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이 뭐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정지조건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를 널 줄게. 이게 정지조건부입니다. 그래서 그 서초동 아파트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서초동 아파트를 딱 사면 이 구로동 아파트를 증여하게 될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계약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너한테 줄게. 이런 피상속, 그러니까 유언,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거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행 증여가 이 정지조건부 계약, 증여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냐 이쪽으로 가는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증여계약이 정지조건부라고 보겠습니다. 예, 정지조건부. 헷갈리시니까, 예. 증여자 사망을 조건으로, 증여자 사망을 조건으로 증여가 일어나는, 네, 조건부 계약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생전에 유언자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증여자가 사행증여를 해놓고 철회한다. 나 서면에 한 건데도 철회한다. 끝입니다. 철회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철회가 안 됩니다. 서면에 한 건 철회가 안 됩니다. 실행에 뭐 가등기를 쳐놨어요. 이거, 예, 조건부 계약 증여가, 예, 철회가 안 됩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이 이행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증여계약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 증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서 의무를 그대로 상속받으니까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한테 서초동 아파트를 이런 거죠. 이런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서초동 아파트를 가져가라. 그럼 이게 만약에 일로 가면 상속인들이 소송을 넘겨줘야 됩니다. 이거, 예, 수증자한테. 근데 사행 증여는 생전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생전 철회. 그래서 생전에 그냥 철회를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구두위한 거다. 예. 구두위한 거다. 구두위한 거면 이제 철회가 됩니다. 자기 법정상속 지금. 왜? 구두위한 거는, 구두위한 증여는
철회할 수 있거든요. 읽어가면.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조건부 정지죄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그 일반 민사상 민법 554조 555조에 따른 증여 계약이라면 554조 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이라면 이행을 해야 됩니다. 555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거 이거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생전에 철회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사인증여는 생전에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인증여자가 뭐 자필로 또는 녹음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걸 철회한다 이래버리면 끝입니다. 만약에 이 서초동 아파트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증여자가 이걸 팔았습니다. 생전에 팔고 나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속인들은 이 서초동 아파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왜냐하면 유효하기 때문에 증여자가 갖고 있던 서초동 아파트를 넘겨줘야 되는데 소유권을 그 수주자한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증여자가 사망하면 근데 생전에 증여자가 계약을 위반해서 그 서초동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그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증여 같은 경우는 이걸 철회로 봅니다. 철회.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유증의 규정을 보게 되면 철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처분행위 또는 새로운 요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처분행위를 한 걸로 지금 철회한 거기 때문에 그 사인증여인 경우는 그 상속인들이 서초동 아파트를 팔았다 하더라도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가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어느 쪽이냐? 사인증여는 이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면에 의한 것도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일로 가면 그를 의무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유증의 철회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사회증여는 유증의 그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준용하냐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이 행위 부분, 이건 단독행위, 이건 쌍방행위이기 때문에 단독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는 준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준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회입니다. 이게 사인증여는 행전에 아무 때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구두에 의한 사인증여가 이게 그 사망 후에 철회 여부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항소 이유서에 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쓰고도 그래 이거는 뭐 90% 내가 이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판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례를 분석을 하고 하급심 판례도 그 사건에 하급심 것을 보고 한 결과 이게 맞습니다. 철회된다는 게 맞습니다. 철회가 안 된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구두에 의한 사인증여 계약, 구두에 의한 사인증여 사무의 철회가 가능하냐? 철회 안 된다는 게 맞습니다. 이건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쉬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